세미가 납치됐다는 전화가 울린 순간 차정원은 비자금 명단보다 먼저 진태석의 손이 어디까지 뻗을 수 있는지 깨달아 버렸는데요. 정원은 숨을 한번 삼켰다가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표정을 고쳤습니다. 겁먹는 얼굴을 보이는 순간 태석은 그걸 먹이로 삼거든요. 정원은 이미 태석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사과도 하고 무릎도 꿇고 심지어 딸이라고 부르기도 하면서 결국엔 상대가 가장 아픈 곳을 콕 찌르는 방식으로 사람을 부숴버립니다. 그런 태석이 납치까지 했다는 건요, 지금 태석이 잃을 게 없다는 뜻이에요. 잃을 게 없는 사람은 무섭습니다. 이길 생각이 아니라 같이 무너뜨릴 생각을 하니까요. 전화는 윤비서 쪽에서 먼저 들어왔습니다. 차정원 씨, 지금 회장님이 세미 아가씨와 설정환 씨를 데리고 사라졌습니다. 정원은 조용히 되물었습니다. 어디로요? 윤비서가 잠깐 숨을 멈춥니다. 정확한 위치는 아직 다만 회장님 차가 CCTV 사각지대로 빠졌고 황 실장이 같이 움직였습니다. 정원은 그 말에 속으로 확신합니다. 황 실장이 붙었다는 건 이건 감정 폭발이 아니라 계획된 폭주예요. 태석은 지금 분노한 게 아니라 계산하고 있습니다. 세미는 단순한 인질이 아니라 정원과 헤라와 세운을 동시에 흔들 수 있는 가장 쉬운 버튼이니까요. 정원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윤비서, 지금부터 제 말만 들으세요. 윤비서가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네. 정원은 그 한마디를 놓치지 않습니다. 윤비서의 내는 늘 회장에게 붙어있던 소리였는데 지금 그 소리가 정원에게 왔거든요. 정원은 속으로 생각합니다. 윤비서는 흔들린다. 흔들리는 사람은 어느 쪽으로든 넘어올 수 있어. 정원은 하늘에게 연락하려다가 멈춥니다. 하늘은 정원의 안전장치이자 정원을 가장 약하게 만드는 존재예요. 하늘이 개입하는 순간 태석과 난숙은 저게 정원의 심장이다 하고 더 세게 찌를 겁니다. 정원은 결국 하늘에게 문자만 보냅니다. 하늘, 지금부터 무조건 거리두기. 나한테 연락 오면 받지 말고 조미양 통해. 그리고 내 말 믿고 절대 따라오지 마요. 문자를 보내놓고도 정원 손가락이 잠깐 떨립니다. 하늘에게 따라오지 마라고 말하는 게 얼마나 잔인한지 정원은 알아요. 그런데도 지금은 그렇게 해야 해요. 태석이 원하는 건 정원이 흔들리는 장면이고 그 흔들림은 하늘 앞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거든요. 정원은 헤라에게 전화를 겁니다. 헤라가 받자마자 쏘아붙입니다. 너 지금 뭘 했길래 태석이 저 난리를 치는 거야? 정원은 숨을 고르고 친근한 말투로 말합니다. 어머니, 세미가 잡혔어요. 헤라의 숨이 탁 막히는 소리가 들립니다. 헤라는 세미를 진심으로 사랑한다기보다 세미를 통해 자기 가족이라는 껍데기를 유지해왔어요. 그 껍데기가 깨지면 헤라가 버텨온 세월이 무너집니다. 헤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태석이 세미를? 정원이 짧게 대답합니다. 네. 헤라가 갑자기 목소리를 낮춥니다. 정원아, 너 지금 어디까지 갈 생각이야? 정원은 그 질문이 고맙지도 않고 미안하지도 않습니다. 정원은 이미 오래전에 물었거든요. 엄마는 어디까지 갈 거냐고. 그런데 헤라는 그때 딸을 버렸죠. 정원은 담담하게 말합니다. 어머니, 제가 어디까지 갈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헤라가 숨을 삼킵니다. 뭐가 중요해? 정원이 천천히 말합니다. 태석이 어디까지 망가졌는지가 중요해요. 세미를 인질로 쓰는 순간부터 태석은 끝이에요. 헤라는 잠깐 침묵합니다. 헤라의 머릿속엔 동시에 여러 감정이 돌아요. 세미가 위험하다는 공포, 태석에게 버림받을 수 있다는 공포, 그리고 정원이 진짜로 태석을 끝낼 수 있다는 현실감. 헤라는 결국 가장 현실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넌 지금 뭘 원해? 정원은 대답을 망설이지 않습니다. 세미를 살아서 데려오는 거요. 그리고 태석이 다시는 누구를 인질로 못 쓰게 만드는 거요. 헤라가 쥐어짜듯 묻습니다. 그게 가능해? 정원이 조용히 말합니다. 가능하게 만들 거예요. 어머니가 도와주시면. 헤라가 웃음인지 한숨인지 모를 소리를 냅니다. 또 나를 방패로 쓰겠다는 거네. 정원이 솔직하게 말합니다. 네. 근데 어머니, 이번엔 방패가 아니라 칼이 되어주세요. 헤라의 손끝이 얼어붙습니다.
칼이라는 말은 헤라에게는 익숙하지 않은데요. 정원에게는 익숙해요. 정원은 살아남기 위해 늘 칼이 되어야 했으니까요. 정원은 윤비서에게 지시합니다. 윤비서 회장님 차량 이동 동선, 황 실장 통화 내역 가능한 만큼 확보해요. 윤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차정원 씨, 그건 불법. 정원이 부드럽게 끊습니다. 윤비서 불법이라서 못하는 거면 회장님 옆에 지금까지 못 있었어요. 윤비서는 말문이 막힙니다. 정원의 말이 너무 정확하니까요. 윤비서는 태석을 위해 더 어두운 일도 처리했을 겁니다. 다만 윤비서는 자기가 선택했다고 믿고 싶었죠. 그런데 정원은 그 믿음을 찢어버립니다. 윤비서가 낮게 대답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때 정원에게 또 다른 소식이 들어옵니다. 난숙 쪽 라인이에요. 조미양이 전해옵니다. 정원 씨, 세훈 씨 공난숙이 숨겼어요. 감금입니다. 정원은 눈을 감았다 뜹니다. 세미는 태석이 잡고 세훈은 난숙이 잡고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는 동시에 정원을 더 완벽하게 고립시키는 구조입니다. 정원은 속으로 계산합니다. 태석은 세미를 인질로 정원과 헤라를 흔들 수 있고 난숙은 세훈을 감금해서 태석에게 거래 카드를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영채는요? 영채는 세훈을 사랑하는 척하면서도 결국 정원을 죽이려는 도구로 세훈을 쓰려들 겁니다. 영채의 사랑은 언제나 소유였으니까요. 정원은 헤라에게 다시 전화합니다. 어머니, 세훈도 잡혔대요. 헤라가 날카롭게 묻습니다. 누가? 정원이 한 단어로 말합니다. 난숙이요. 헤라가 이를 악뭅니다. 저 여자 끝까지. 정원은 담담하게 덧붙입니다. 어머니, 지금부터는 선택이에요. 세미를 살리고 싶으면 난숙부터 잘라야 해요. 헤라가 잠깐 침묵합니다. 헤라가 가장 싫어하는 건 누군가에게 선택을 강요받는 거예요. 헤라는 평생 선택한 척만 했거든요. 태석을 선택했고 권력을 선택했고 딸을 버렸고 그 선택들이 결국 헤라를 이 자리로 데려왔는데 이제 와서 또 선택하라니요. 정원은 헤라의 침묵을 깨며 말합니다. 어머니, 태석은 지금 인질을 썼어요. 그 말은 어머니도 인질로 쓸 수 있다는 뜻이에요. 헤라가 숨을 삼킵니다. 정원이 덧붙입니다. 이번엔 어머니가 먼저 칼을 드셔야 해요. 헤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어떻게? 정원은 아주 현실적인 답을 합니다. 태석이 세미를 어디에 숨길지 어머니는 감이 있잖아요. 태석이 무너질 때마다 찾는 곳이 있어요. 그 사람의 습관은 그 사람의 무덤이에요. 헤라는 그 말에 머릿속에 한 장소가 떠오릅니다. 태석이 가장 불안할 때 확인하러 가는 곳. 태석이 숨겨둔 마지막 비밀이 있을 법한 곳. 헤라가 마침내 말합니다. 알겠어. 내가 찾아볼게. 정원은 그 짧은 말에 숨을 내쉽니다. 지금 정원에게 필요한 건 감정이 아니라 움직임이에요. 정원이 태석과 흥정하는 동안 난숙은 따로 움직입니다. 난숙은 태석에게도 정원에게도 카드를 만들어요. 난숙은 태석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회장님, 세훈은 제가 확보했습니다. 원하시면 처리도 가능합니다. 대신 제 몫은 확실히요. 태석은 이 메시지에 분노하면서도 잠깐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태석은 세훈을 의심하고 있어요. 독살하려 했다는 의심. 그 의심이 진짜든 아니든 태석은 의심을 진실처럼 다룹니다. 태석에게 중요한 건 사실이 아니라 통제니까요. 난숙은 영채에게도 말합니다. 영채야, 울지 마. 울면 내가 약해 보여. 영채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엄마, 세훈 오빠 죽이면 안 돼. 난숙이 웃습니다. 죽이진 않아. 아직은. 영채가 안심하는 듯 하다가 난숙이 덧붙입니다. 대신 세훈을 살리고 싶으면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어. 영채가 묻습니다. 뭔데? 난숙이 아주 조용히 말합니다. 정원. 이번엔 사람들 앞에서 정원을 완전히 끝내. 영채는 이 순간 사랑과 증오가 뒤엉킵니다. 영채는 세훈을 원하는데 정원도 죽이고 싶어요. 영채는 늘 둘 다 가져야 만족합니다. 난숙은 영채의 그 성향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난숙은 딸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딸을 자기 욕망의 도구로 씁니다. 정원은 결심합니다.
태석과 난숙이 동시에 흔들리게 만들 방법은 하나예요. 명단을 완전히 숨기지 말고 일부러 흘리는 것. 그러면 두 사람이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하거든요. 정원은 윤비서에게 말합니다. 윤비서, 비자금 명단 중 일부 회장님이 제일 아끼는 라인만 추려서 익명으로 흘릴 준비해요. 윤비서가 놀랍니다. 그럼 회장님이? 정원이 끊습니다. 회장님이 폭주하겠죠. 근데 그 폭주가요 세미를 살릴 구멍이 될 거예요. 윤비서는 정원의 머리가 얼마나 차가운지 다시 느낍니다. 정원은 감정이 없는 게 아니라 감정을 뒤로 미루는 사람입니다. 감정에 무너지면 아무도 못 살리니까요. 정원은 동시에 김수석에게도 연락을 시도합니다. 정원은 김수석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수석님, 태석이 인지를 썼습니다. 이제 회장님은 통제 가능한 자산이 아니라 통제 불가능한 리스크예요. 이 한 줄이 무섭습니다. 정원은 김수석이 듣고 싶어하는 언어로 말했거든요. 감정이 아니라 리스크, 윤리가 아니라 통제. 헤라는 정원이 말한 태석의 습관대로 움직입니다. 태석이 가장 불안할 때 찾는 장소. 태석이 숨겨둔 마지막 비밀이 있을 장소. 헤라는 그곳에서 예상치 못한 걸 발견합니다. 세미의 흔적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태석이 숨겨둔 서류 한 뭉치. 헤라는 손이 떨립니다. 그 서류엔 비자금이 아니라 사람 이름이 적혀 있어요. 차기범 사건 당시 관련자들, 연결된 라인들, 그리고 윤으로 시작하는 누군가의 이름. 헤라는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정원이 말한 윤이 윤비서가 아니라 이쪽이었어. 그때 헤라의 뒤에서 목소리가 들립니다. 찾았냐? 헤라는 얼어붙습니다. 진태석입니다. 태석은 헤라를 보며 웃습니다. 너 나 버리러 왔지? 헤라는 숨을 고르고 말합니다. 세미 내놔. 태석이 고개를 갸웃합니다. 세미? 세미는 내가 가진 마지막 줄이야. 헤라가 이를 악물고 말합니다. 그 줄 끊어. 태석의 눈빛이 변합니다. 끊으면 너도 같이 떨어져. 헤라는 그 순간 깨닫습니다. 태석은 세미를 사랑해서 잡은 게 아니에요. 태석은 헤라를 묶어두기 위해 세미를 잡은 겁니다. 헤라는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헤라가 낮게 말합니다. 당신 진짜 미쳤구나. 태석이 조용히 대답합니다. 이제 와서? 나 원래 미친 사람인데 너는 이제 알았냐? 헤라는 그 자리에서 결심합니다. 도망칠지 굴복할지 혹은 정원에게 넘길지. 헤라는 손에 쥔 서류를 꼭 쥡니다. 그리고 태석에게 말합니다. 정원이한테 갈 거야. 태석이 웃습니다. 가봐. 너 그거 들고 나가면 세미가 먼저 사라진다. 헤라는 그 말에 무너질 뻔하지만 억지로 버팁니다. 헤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세미 죽이면. 태석이 끊습니다. 죽인다고 했냐? 사라진다고 했지. 이게 태석의 잔인함입니다. 죽인다라는 확정 대신 사라진다라는 공포를 심어버려요. 사람은 죽음보다 어디 있는지 모르는 공포에 더 오래 무너집니다. 그 순간 헤라의 폰이 울립니다. 정원입니다. 헤라는 받습니다. 정원의 목소리가 차분하게 들립니다. 어머니 찾으셨어요? 헤라는 눈물이 차오르는데도 꾹 눌러 말합니다. 찾았어. 정원이 묻습니다. 세미는요? 헤라가 숨을 떨며 말합니다. 태석이 내 눈앞에 있어. 정원의 목소리가 아주 낮아집니다. 어머니, 지금부터 한 가지 약속해요. 어머니가 도망치면 세미가 위험해요. 헤라가 거의 울먹이며 말합니다. 그럼 어떡해? 정원이 한 박자 쉬고 말합니다. 어머니, 태석이 제일 무서워하는 걸 해요. 버림을 보여주세요. 헤라의 눈빛이 흔들립니다. 태석이 헤라의 전화를 빤히 바라봅니다. 태석이 낮게 말합니다. 누구야? 헤라는 폰을 쥔 채 태석을 똑바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정말로 처음으로 태석에게서 한 발 물러납니다. 그 작은 한 발이 태석에게는 버림입니다. 태석이 폭발합니다. 하네라. 헤라가 태석 앞에서 한 발 물러난 그 순간 진태석은 세미의 목에 칼을 댄 게 아니라 세상의 목을 쥐었다고 믿었는데요. 태석은 원래 사람을 붙잡을 때 몸을 잡지 않습니다. 마음을 잡아요.
그리고 마음을 잡는 가장 쉬운 방법이 누군가의 가장 소중한 사람을 인질로 삼는 거죠. 태석은 헤라의 한 발을 보고 확신합니다. 이제 이 여자도 날 버릴 수 있다. 태석에게 버림은 죽음이에요. 그래서 태석은 죽음보다 더 큰 폭주를 선택합니다. 태석은 헤라의 손목을 꽉 잡고 말합니다. 나한테서 도망치면 내 딸은 평생 못 봐. 헤라는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태석이 죽인다라고 말하지 않는 이유를 헤라도 압니다. 죽인다는 말은 끝이 있지만 못 본다는 말은 끝이 없거든요. 끝이 없는 공포가 사람을 더 오래 무너뜨립니다. 헤라는 입술을 떨며 말합니다. 샘이 어디 있냐? 태석은 아주 낮게 웃습니다. 내가 알아서 찾아. 헤라는 이 순간 알게 됩니다. 태석은 샘이 그 자체보다 헤라가 세미를 찾으려고 발버둥치는 모습을 즐기고 있다는 걸요. 헤라는 그게 너무 역겨워서 순간 속이 울렁거립니다. 그런데 헤라는 토하지 않습니다. 헤라는 늘 참는 사람입니다. 참아야 살아남는 사람. 그때 헤라의 폰이 진동합니다. 정원이 다시 전화한 겁니다. 헤라는 받지 못합니다. 태석이 바로 눈치챌 테니까요. 태석이 헤라의 폰을 가리키며 말합니다. 차정원이지. 헤라가 숨을 삼킵니다. 태석이 더 무섭게 말합니다. 받아. 내가 듣게. 헤라는 그 순간 갈림길에 섭니다. 받으면 정원이 태석에게 잡아먹힐 수 있어요. 안 받으면 정원이 헤라를 믿지 못하고 세미 구출의 끈이 끊길 수 있습니다. 헤라는 결국 전화를 받습니다. 정원의 목소리가 차분하게 들립니다. 어머니, 지금 거기 계시죠? 헤라가 대답하려는 순간 태석이 헤라에게 속삭입니다. 한마디만 잘못하면 세미는 사라진다. 헤라는 떨리는 손으로 말합니다. 정원아. 정원이 조용히 말합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숨소리만 들어도 알아요. 헤라는 눈물이 차오르는데도 꾹 누르며 말합니다. 세미가. 정원이 바로 끊습니다. 알아요. 그래서요, 어머니. 지금부터 확인이 필요해요. 헤라가 묻습니다. 뭘 확인해? 정원이 천천히 말합니다. 태석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요. 그리고 태석이 어떤 카드를 들고 있는지요. 헤라는 순간 정원이 너무 차갑다고 느낍니다. 세미가 인질인데 카드를 말하니까요. 그런데 헤라도 압니다. 정원이 차가운 게 아니라 무너지지 않으려고 차가운 척하는 거예요. 정원이 무너지는 순간 누구도 못 살립니다. 태석이 헤라의 옆에서 말합니다. 차정원, 너 똑똑하네. 정원의 목소리가 잠깐 멎습니다. 정원이 아무렇지 않은 척 말합니다. 회장님, 전화 도청은 취미세요? 태석이 웃습니다. 취미 아니야. 습관이지. 정원이 친근하게 말합니다. 그 습관 오늘 끊으셔야겠는데요. 태석의 웃음이 사라집니다. 뭘 믿고? 정원이 조용히 말합니다. 제가 회장님 딸이라면서요. 딸은 아버지 습관을 고칠 권리도 있죠. 태석은 그 말에 순간 흔들립니다. 정원이 딸을 무기로 쓰니까요. 태석은 정원을 딸로 인정하면서도 그 인정 때문에 정원이 통제 밖으로 나가는 게 더 두렵습니다. 태석이 헤라의 폰을 뺏어 들고 말합니다. 명단 내놔. 정원은 바로 대답하지 않습니다. 태석이 목소리를 낮춥니다. 명단 안 주면 세미는 끝이야. 정원이 웃습니다. 너무 얄미울 만큼요. 회장님, 저한테 협박은 안 통하잖아요. 태석이 이를 악뭅니다. 통하게 만들면 돼. 정원이 차분하게 말합니다. 그럼 해보세요. 태석이 잠깐 침묵합니다. 정원의 반응이 예상보다 차갑거든요. 태석은 이때 깨닫습니다. 정원을 무너뜨리려면 세미로는 부족할 수 있다는 걸요. 정원은 이미 수많은 것을 잃어본 사람이라 인질이 있어도 버티는 법을 압니다. 태석은 헤라의 손을 잡고 헤라의 얼굴을 정원에게 들이밀 듯 말합니다. 하네라, 내가 말해. 명단 내놓으라고. 헤라는 숨이 멎습니다. 정원은 그 장면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목이 조여옵니다. 정원은 조용히 말합니다. 어머니한테 그런 말 시키지 마요. 태석이 비웃습니다. 왜? 내가 어머니 걱정도 하냐? 정원이 낮게 말합니다. 걱정 아니고요.
회장님, 그건 나한테 화내는 거잖아요. 태석이 눈을 가늘게 뜹니다. 정원이 이어서 말합니다. 어머니는 회장님 편이었어요. 평생. 그런 어머니를 이렇게 만들면 회장님 진짜 혼자 남아요. 이 말이 태석을 찌릅니다. 태석은 혼자라는 단어에 약하거든요. 태석은 헤라를 다시 한번 꽉 잡습니다. 너까지 나버리면 내가 먼저 죽어. 헤라는 목소리가 떨립니다. 나 죽이면 세미는? 태석이 웃습니다. 세미도 같이. 헤라는 그 순간 정원이 말한 걸 떠올립니다. 태석이 제일 무서워하는 건 벌입니다. 헤라는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세미를 위해 태석에게 굴복할 것인가, 세미를 위해 태석을 버릴 것인가. 헤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태석아. 태석이 흠칫합니다. 헤라가 이름을 부르는 건 진짜 감정이 올라왔을 때거든요. 헤라가 말합니다. 세미는 내 딸이야. 태석이 낮게 웃습니다. 내 딸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 헤라가 숨을 들이키고 말합니다. 아니. 태석이 눈을 번뜩입니다. 헤라가 아주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말합니다. 내 딸이니까 내가 망가지면 세미도 망가져. 태석은 그 말에 순간 말문이 막힙니다. 헤라가 권력의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거든요. 사랑이 아니라 망가진다는 언어. 그건 태석이 듣는 언어예요. 정원은 그 틈을 놓치지 않습니다. 정원은 태석에게 말합니다. 회장님, 지금부터는 거래예요. 태석이 비웃습니다. 거래? 정원이 담담하게 말합니다. 셈이 풀어주면 명단의 핵심 라인 한 줄 드릴게요. 태석이 폭발합니다. 한 줄? 장난하냐? 정원이 부드럽게 말합니다. 장난 아니에요. 회장님, 지금 저한테 전부를 요구할 때가 아니잖아요. 태석이 이를 갈며 말합니다. 그럼 내가 전부를 주게 만들면 돼. 태석은 전화를 끊습니다. 정원은 숨을 내쉽니다. 이제 태석은 더 큰 일을 할 겁니다. 정원은 그걸 알아요. 그래서 정원은 먼저 움직입니다. 정원은 조미향과 윤비서를 동시에 움직입니다. 정원은 조미향에게 말합니다. 기자들 라인 익명 제보 준비돼요? 조미향이 대답합니다. 네. 다만 너무 세게 나가면 역풍도. 정원이 웃습니다. 역풍은요, 이미 불고 있어요. 정원은 윤비서에게 말합니다. 윤비서 명단에서 태석이 제일 민감해하는 계좌와 연결된 이름만 추려요. 그리고 그 이름들이 난숙 라인과 연결돼 보이게. 윤비서가 놀랍니다. 공난숙을 태석이 의심하게 만들려는. 정원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둘이 서로 물어뜯기 시작해야 세미가 살 구멍이 생겨요. 윤비서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집니다. 정원은 사람을 살리려고 사람을 싸움 붙이는 겁니다. 그런데 윤비서도 알아요. 이 판에서는 그게 유일한 방법일 수 있다는 걸요. 정원은 명단 일부를 익명으로 흘립니다. 바깥에서는 곧바로 반응이 옵니다. 건양 비자금 라인 재점화, 스위스 계좌 의혹, 내부 공모 정황. 이런 식으로요. 태석은 그 기사를 보자마자 폭주합니다. 태석은 황 실장을 부르며 소리칩니다. 난숙이다. 저 여자가 내 돈을 건드렸어. 황 실장이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회장님 확실합니까? 태석이 이를 악뭅니다. 확실하게 만들어. 확실해지면 없애면 되잖아. 태석의 말이 곧 살인처럼 들립니다. 이게 태석입니다. 의심이 확실해지면 제거. 제거가 되면 통제. 태석은 언제나 그렇게 살아왔어요. 난숙도 움직입니다. 난숙은 기사만 보고도 직감합니다. 정원이 흘렸구나. 난숙은 씩 웃습니다. 차정원, 너 진짜 끝까지 가네. 난숙은 구 실장에게 말합니다. 태석이나 의심할 거야. 그럼 세운을 카드로 더 쓸 수 있겠네. 난숙은 세운이 감금된 장소로 들어갑니다. 세운은 손이 묶인 채로 눈빛이 망가져 있습니다. 세운은 난숙을 보며 낮게 말합니다. 정원 어디 있어? 난숙이 웃습니다. 정원? 정원은 너 같은 애를 걱정할 시간 없어. 세운이 이를 악뭅니다. 내가 정원을 끝낼 거야. 난숙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그 마음 좋다.
난숙은 세훈의 턱을 잡고 말합니다. 근데 그 전에 내가 나한테 빚부터 갚아. 세훈은 눈이 흔들립니다. 세훈은 태석에게 인정받고 싶은데 난숙에게도 통제당하고 있어요. 세훈은 이중으로 억압받는 상태입니다. 사람은 이럴 때 폭발합니다. 세훈은 결국 더 큰 사건을 만들 수 있는 위험한 상태로 끌려갑니다. 정원은 김수석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회장님이 인지를 썼습니다. 이제 회장님은 통제 가능한 자산이 아니라 통제 불가능한 리스크입니다. 김수석은 답장을 바로 보내지 않습니다. 김수석은 늘 시간을 끕니다. 상대가 초조해질 때까지요. 정원은 그걸 알아도 기다립니다. 정원은 조급함이 드러나면 끝이에요. 한참 뒤 김수석에게서 메시지가 옵니다. 증거는? 정원은 웃습니다. 김수석이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정원은 답합니다. 세미 납치, 설정한 납치, 황 실장 동선, 내부 통제 실패. 정원은 마지막으로 한 줄 더 붙입니다. 회장님을 버릴 타이밍입니다. 김수석은 그 문장을 읽고 아주 잠깐 웃었을 겁니다. 정원이 버릴 타이밍이라는 말을 쓰는 순간 정원은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라 플레이어가 되거든요. 김수석이 정원에게 전화합니다. 차정원 씨, 너는 언제부터 이렇게 컸지? 정원이 친근하게 대답합니다. 버림받았을 때부터요. 김수석이 잠깐 침묵합니다. 정원은 덧붙입니다. 버림받은 사람은 안 커지면 죽으니까요. 김수석이 조용히 말합니다. 좋아. 그럼 너한테 시험 하나 내지. 정원이 숨을 고릅니다. 또 시험입니다. 태석과 똑같아요. 김수석이 말합니다. 세미를 살리고 싶으면 내가 먼저 태석의 공식을 깨. 정원이 묻습니다. 무슨 공식? 김수석이 대답합니다. 태석은 항상 가족을 핑계로 살아남았지. 그 가족 프레임을 깨서 태석을 가족 없는 괴물로 만들어. 정원은 순간 등골이 서늘해집니다. 가족 프레임을 깨라는 말은 헤라의 과거가 공개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정원은 헤라를 미워하지만 동시에 헤라가 무너지는 순간 정원이 감당해야 할 감정이 생깁니다. 정원은 엄마를 완전히 죽이고 싶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김수석은 그런 감정을 알면서도 건드리는 사람입니다. 감정이 약점이니까요. 정원은 결국 말합니다. 좋아요. 깨볼게요. 김수석이 웃습니다. 깨지면 내가 서고 안 깨지면 내가 버려져. 전화가 끊깁니다. 정원은 잠시 멈춥니다. 정원은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또 버림이네. 정원은 깊게 숨을 쉬고 다시 움직입니다. 버림이 무서워서 멈추면 또 버림받는 사람이니까요. 정원은 기자회견을 준비합니다. 정원은 조미향에게 말합니다. 스피커는 내가 할게요. 근데 장면은 하늘이 잡아줘야 해요. 조미향이 묻습니다. 하늘 씨를 부를 건가요? 정원이 고개를 젓습니다. 직접은 안 불러요. 하늘이 나를 지키려 오면 그게 약점이 돼요. 정원은 하늘에게 다시 메시지를 보냅니다. 나 오늘 공개할 거예요. 당신은 멀리서만 내가 믿는 방식으로만. 하늘은 답장을 보냅니다. 내가 나를 떼어내는 거 알아. 근데 끝나고 꼭 돌아와. 정원은 그 문장을 보고 잠깐 눈이 졌습니다. 하지만 정원은 울지 않습니다. 울면 흔들리니까요. 그때 영채가 움직입니다. 영채는 난숙에게서 정원을 사람들 앞에서 끝내라는 지시를 받았고 영채는 그걸 해낼 기회만 기다렸어요. 영채는 세훈에게 속삭입니다. 오빠, 정원이 오늘 기자회견 할 거야. 세훈의 눈빛이 흔들립니다. 왜? 영채가 웃습니다. 정원이 우리를 끝내려고. 세훈은 속으로 화가 납니다. 세훈은 정원이 나를 끝낸다는 말에 미쳐요. 사실 세훈을 끝낸 건 태석인데도 세훈은 그 분노를 정원에게 돌립니다. 그래야 죄책감이 줄어드니까요. 세훈은 이를 악물고 말합니다. 내가 막을 거야. 영채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막아. 그리고 사람들이 보는 데서 정원이 가짜였다고 말해. 세훈은 그 말에 오히려 더 흔들립니다. 정원은 가짜였죠. 그런데 세훈도 가짜예요. 태석의 아들이란 자리에서 세훈은 늘 아들인 척만 했습니다.
세훈은 정원을 공격하면 자신도 함께 찢기는 기분이 들 겁니다. 그런데도 세훈은 해야 합니다. 인정받고 싶으니까요. 태석도 맞불을 준비합니다. 태석은 황 실장에게 말합니다. 정원이 기자회견? 좋아. 그 자리에서 끝내. 황 실장이 묻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태석이 낮게 웃습니다. 정원은 가짜로 살았지. 그 가짜를 세상에 보여줘. 태석은 영채의 폭로를 이용해 정원의 신분 도용을 터뜨리려 합니다. 그리고 그 폭로가 터지는 순간 정원이 들고 나올 비자금 이야기는 살려고 하는 거짓말로 포장되겠죠. 정원은 이 모든 걸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원은 그래서 더 큰 역전을 준비해야 합니다. 정원은 기자회견을 준비합니다. 정원은 조미향에게 말합니다. 스피커는 내가 할게요. 근데 장면은 하늘이 잡아줘야 해요. 조미향이 묻습니다. 하늘 씨를 부를 건가요? 정원이 고개를 젓습니다. 직접은 안 불러요. 하늘이 나를 지키려 오면 그게 약점이 돼요. 정원은 하늘에게 다시 메시지를 보냅니다. 나 오늘 공개할 거예요. 당신은 멀리서만 내가 믿는 방식으로만. 하늘은 답장을 보냅니다. 내가 나를 떼어내는 거 알아. 근데 끝나고 꼭 돌아와. 정원은 그 문장을 보고 잠깐 눈이 졌습니다. 하지만 정원은 울지 않습니다. 울면 흔들리니까요. 그때 영채가 움직입니다. 영채는 난숙에게서 정원을 사람들 앞에서 끝내라는 지시를 받았고 영채는 그걸 해낼 기회만 기다렸어요. 영채는 세훈에게 속삭입니다. 오빠, 정원이 오늘 기자회견 할 거야. 세훈의 눈빛이 흔들립니다. 왜? 영채가 웃습니다. 정원이 우리를 끝내려고. 세훈은 속으로 화가 납니다. 세훈은 정원이 나를 끝낸다는 말에 미쳐요. 사실 세훈을 끝낸 건 태석인데도 세훈은 그 분노를 정원에게 돌립니다. 그래야 죄책감이 줄어드니까요. 세훈은 이를 악물고 말합니다. 내가 막을 거야. 영채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막아. 그리고 사람들이 보는 데서 정원이 가짜였다고 말해. 세훈은 그 말에 오히려 더 흔들립니다. 정원은 가짜였죠. 그런데 세훈도 가짜예요. 태석의 아들이란 자리에서 세훈은 늘 아들인 척만 했습니다. 세훈은 정원을 공격하면 자신도 함께 찢기는 기분이 들 겁니다. 그런데도 세훈은 해야 합니다. 인정받고 싶으니까요. 태석도 맞불을 준비합니다. 태석은 황 실장에게 말합니다. 정원이 기자회견? 좋아. 그 자리에서 끝내. 황 실장이 묻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태석이 낮게 웃습니다. 정원은 가짜로 살았지. 그 가짜를 세상에 보여줘. 태석은 영채의 폭로를 이용해 정원의 신분 도용을 터뜨리려 합니다. 그리고 그 폭로가 터지는 순간 정원이 들고 나올 비자금 이야기는 살려고 하는 거짓말로 포장되겠죠. 정원은 이 모든 걸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원은 그래서 더 큰 역전을 준비해야 합니다. 기자회견장. 정원은 마이크 앞에 섭니다. 정원의 손에는 USB가 있고 정원의 눈빛은 차갑습니다. 정원은 관객의 눈을 봅니다. 정원은 속으로 말합니다. 내가 가짜였던 걸 내가 먼저 말해야 한다. 그래야 영채와 태석이 던질 폭로가 힘을 잃거든요. 정원은 말합니다. 맞아요. 저는 가짜였어요. 장래가 웅성입니다. 정원이 이어서 말합니다. 근데요. 진짜로 살면 이 집은 저를 죽였거든요. 이 말이 사람들의 귀를 잡습니다. 사람들은 가짜보다 왜 가짜가 됐는지를 듣고 싶어 하거든요. 그 순간 영채가 소리칩니다. 사기꾼이에요. 주영채 이름 훔친 사람. 세훈이 들어옵니다. 세훈은 평온한 듯 말합니다. 정원아, 그만해. 정원은 둘을 보며 숨을 고릅니다. 정원은 친근한 말투로 말합니다. 그만하면 누가 책임져요? 내 아빠는 누가 살려요? 이때 태석이 등장합니다. 태석이 마이크를 잡고 말합니다. 여러분, 차정원은 거짓말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정원은 태석을 똑바로 봅니다. 정원은 속으로 말합니다. 이제다. 정원이 태석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회장님, 그럼 옥상 영상 정말 조작이었나요? 태석의 눈빛이 흔들립니다.
정원은 계속 밀어붙입니다. 회장님은 조작이라고 했죠. 근데 회장님이 조작이라고 말하는 순간 회장님은 스스로 영상이 존재한다고 인정하신 거예요. 태석은 이 순간 정원이 자신을 공식 밖으로 끌고 나간다는 걸 느낍니다. 태석은 폭주합니다. 꺼. 당장 꺼. 그 순간 스크린이 켜지고 황 실장 라인이 USB를 빼앗으려 달려드는 장면이 공개됩니다. 사람들은 확신합니다. 이 회사는 지금도 숨기고 있다. 태석의 분노가 태석의 죄가 됩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태석이 마지막 수를 꺼냅니다. 태석은 헤라를 바라보며 말합니다. 너 놔버렸지. 헤라가 말문이 막힙니다. 태석이 웃습니다. 그럼 너부터 무너져. 태석은 헤라의 과거를 터뜨릴 준비를 합니다. 헤라가 정원을 버린 사실, 차기범을 버린 사실, 그리고 태석과 김수석 라인의 더 큰 비밀. 그 순간 정원은 깨닫습니다. 태석은 이제 나만 죽지 않겠다는 결심을 했구나. 태석은 모두를 끌고 내려갈 겁니다. 그때 조미양이 정원에게 뛰어옵니다. 정원 씨, 박경신이 말을 했어요. 정원은 숨을 멈춥니다. 뭐라고? 조미양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윤은 윤비서가 아니라 윤호호 검사였어요. 정원은 머리가 하얘집니다. 기업 비리가 아니라 권력기관까지 연결된 조작. 김수석이 왜 통제를 말했는지 이제야 완전히 맞춰집니다. 바로 그 순간 김수석에게 메시지가 옵니다. 잘 봤어. 넌 이제 필요해. 근데 필요가 끝나면 제거도 시작돼. 정원은 폰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갑니다. 정원은 속으로 말합니다. 그래. 제거되기 전에 내가 먼저 끝낸다. 정원은 마이크를 잡고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여러분, 이건 한 회장의 비리가 아니에요. 이건 사람을 살인자로 만들고 딸을 가짜로 만들고 사회가 믿어야 할 것까지 조작해온 시스템이에요. 정원은 한 박자 쉬고 말합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그 시스템을 공개할 겁니다. 태석의 얼굴이 굳습니다. 헤라의 눈이 떨립니다. 하늘은 멀리서 화면을 보고 숨이 멎습니다. 난숙은 기사 알림을 보며 웃습니다. 차정원, 너 이제 진짜 위험해졌네. 세우는 멍해집니다. 아버지가 무너지면 자기가 누구인지도 무너지니까요. 영채는 더 독해집니다. 정원만 없으면 내가 살아라고 믿으니까요. 정원이 조용히 혼잣말처럼 말해요. 세미 내가 꼭 데려올게요. 그리고 태석 당신은 이제 혼자예요.